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2026년 3월 뉴욕 시간 오전 6시 49분 누군가가 S&P 500 선물을 15억 달러어치 삽니다. 동시에 원유 선물 1억 9,200만 달러를 팔아치워요. 1분 동안 체결된 브렌트유와 WTI 선물 계약만 6,200건. 이게 얼마냐면요. 평소 같은 시간대의 9배입니다. 새벽 7시도 안 된 시간에요. 정확히 15분 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한 줄을 올립니다.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 주식은 폭등했고 유가는 급락했어요. 15분 전에 베팅을 건 누군가는 양쪽에서 전부 수익을 낸 겁니다. 아십니까? 양쪽에서요.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이 거래 기록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Mind-blowing corruption. 정신이 나갈 정도의 부패. NPR, Axios, 뉴스위크, 살롱이 전부 보도했어요. 근데요, 이건 빙산의 일각인 겁니다. 전쟁에는 항상 승자가 있어요. 총알이 날아가는 곳이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곳을 따라가면 진짜 이야기가 보입니다. 이란 전쟁에서 누가 웃고 있는지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TQQQ와 나스닥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먼저 석유부터 갑시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어요.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20%가 통과하는 길목이에요.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뭐라고 했냐면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유 공급 차질. 역사상 최대요. 브렌트유 가격 보시죠. 2월 평균 배럴당 69달러, 3월 평균 97달러, 3월 말에는 118달러를 찍었어요. 한 달간 63% 상승. 이게 얼마나 미친 숫자냐면요. 1988년 브렌트유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 월간 상승률인 겁니다. 38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 숫자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첫 번째 나라,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산 우랄유 가격. 2월에는 배럴당 45달러였어요. 서방 제재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에요. 근데 3월 중순에 90달러가 된 거예요. 정확히 2배. 이게 말이 됩니까? 러시아 국가 예산의 4분의 1이 석유 수입이에요. 유로뉴스에 따르면 전쟁 시작 2주 만에 러시아가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2주 만에요. 여기서 소름 돋는 아이러니가 하나 있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었잖아요. 전비가 바닥나고 있었어요. 인플레이션은 치솟고 경제는 이른바 데스존에 진입했다는 CNBC 분석도 나왔었거든요. 끝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유가가 폭등했고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죽어가던 놈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포춘지 헤드라인 보세요. 푸틴이 트럼프의 이란 전쟁의 진짜 승자다.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반전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러시아 정유시설에 드론 공격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로이터 계산에 따르면 이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원유 수출 역량의 40%가 마비됐어요. 하루 200만 배럴 규모입니다. 로이터가 뭐라고 했냐면요. 현대 러시아 역사상 가장 심각한 원유 공급 차질. 레닌그라드 지역의 키리시네프테 오르그신테즈 정유소. 러시아 전체 정유량의 7%, 하루 35만 배럴을 처리하던 곳이에요. 드론 공격으로 가동이 멈춰버렸어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유가는 2배로 뛰었는데 수출할 정유시설의 절반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크렘린은 국내 연료 부족을 막기 위해 휘발유 수출 금지까지 검토하고 있어요. 돈을 벌었는데 그 돈으로 재건해야 할 시설이 계속 파괴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자, 두 번째 수혜자, 미국 셰일 업계입니다. 이건 좀 더 노골적이에요. 에너지 분석기관 라이스타드 에너지에 따르면 미국 셰일 업체들이 유가 상승으로 올리는 추가 매출 규모가 630억 달러로 추산돼요. CBS 뉴스가 단독 보도한 수치입니다. 630억 달러. 이게 얼마냐면요. 하나로 약 85조 원이에요. 85조. 구체적으로 봅시다. 쉐브론, 6명의 애널리스트가 1분기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평균 40% 상향 조정했어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해외 자산이 없는 순수 미국 셰일 업체인데요. 전쟁 전 대비 주당 순이익이 28%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전망치도 22% 올랐고요. 근데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세일즈맨으로 나선 거예요. 호르무즈에서 기름을 못 받는 나라들, 미국한테 사세요. 우리한테 많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콕 집어서 비판하면서 미국산 석유를 사라고 압박했어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호르무즈에 가서 직접 가져오라고요. 이게 대통령이 할 소리입니까? 전쟁이 미국 셰일 산업의 영업 기회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올랐으면 셰일 업체들이 생산을 늘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급을 늘리면 유가가 내려가고 시민들 부담이 줄어들 텐데요. 안 합니다. 안 해요. 경영진들이 자본 지출을 크게 늘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어요. 굳이 공급을 늘려서 자기들 이익을 깎겠습니까? 이걸 말이라고 하나요? 그 사이 미국 휘발유 소매 가격은 갤런당 4.01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CNBC와 블룸버그가 동시 보도한 수치예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고가입니다. 전쟁 시작 직전 갤런당 2.98달러에서 1달러 넘게 오른 거예요. 30% 이상 상승. 여러분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돈이에요.
Common Dreams의 분석 제목이 소름 돋습니다. 1,000억 달러가 일반 시민들에게서 빅오일로 빨려 들어갔다. 세 번째 수혜자. 이 나라는 총 한 발 안 쐈는데 가장 웃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어요. 동서 파이프라인입니다. 페르시아만 연안의 아브카이크 석유 처리 시설에서 홍해 쪽 얀부 항구까지 1200km를 관통해요.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우회하는 루트인 거죠. 이 파이프라인이 풀가동에 들어갔어요. 하루 700만 배럴. 근데 전쟁 전 호르무즈를 통과하던 물량이 하루 2천만 배럴이에요. 35%밖에 커버하지 못합니다. UAE의 아부다비 원유 파이프라인을 합쳐도 호르무즈를 대체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요. 하지만 사우디 입장에서 진짜 게임은 전쟁이 끝난 뒤에요. 이란의 석유 생산 인프라가 파괴된 상태에서 오펙 주도권이 사우디에 넘어가거든요. 전후 석유 시장의 지형도가 바뀌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도 사우디는 웃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가장 영리하게 움직인 나라. 중국입니다. 2026년 3월 26일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의 발표예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허가된 우방국은 5나라. 중국, 러시아, 인도, 이라크, 파키스탄,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걸프 국가 선박은 통행 금지입니다. 중국은 이란 해상 원유 수출의 80% 이상을 구매하는 최대 고객이에요. 전쟁 중에도 이란으로부터 할인된 가격에 석유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나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사실상의 톨게이트를 만들었어요. 통행료를 받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배럴당 0.5달러에서 1.2달러. 그리고 결제 수단이 뭐냐? 중국 위안화입니다. 스위프트 시스템 밖에서 쿤룬행을 통해 결제돼요. 로이즈 리스트에 따르면 최소 2척의 선박이 실제로 위안화 통행료를 지불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실제로요. 이게 왜 소름 돋는 건지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1974년 이래 석유는 달러로 거래됐어요. 닉슨과 사우디 왕가의 합의예요. 석유는 달러로만 판다. 이걸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달러 패권의 핵심 기둥 중 하나예요. 50년 넘게 지켜진 질서란 말이에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수송로에서 위안화 결제가 시작된 겁니다. 아시아타임스의 평가 보세요. 이란의 위안화 플레이는 페트로달러에 대한 직접 타격이다. 2021년에 이란과 중국이 체결한 25년짜리 4천억 달러 규모의 협력 협정이 있어요. 석유, 인프라, 기술을 포괄하는 이 협정은 중국이 한 세대 동안 이란의 최대 경제 파트너가 되겠다는 약속이고 그 대가로 이란은 할인 가격에 위안화로 석유를 판매하는 거예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 달러 패권의 균열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미사일보다 더 오래 남을 상처일 수 있어요. 미사일은 멈추지만 통화 질서의 균열은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나라 단위의 수혜자였습니다. 이제 기업으로 가봅시다. 전쟁에서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버는 산업, 무기를 만드는 곳이에요. 록히드 마틴. 전쟁 발발 직후 사상 최고가 경신, 종가 676.70 달러, 하루 4% 이상 상승. 다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이란 미사일 요격에 투입됐거든요. 펜타곤이 뭘 했냐면요. 다드 요격 미사일 생산량을 연간 96발에서 400발로 4배 확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4배요. F-35 전투기, 정밀 유도 무기가 이란 상공에서 운용되고 있고요. 노스롭 그루먼, 하루 6% 급등. B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 공습에 투입됐습니다. RTX, 옛 레이시온, 하루 약 5% 상승. 지난 3년간 주가가 110% 올랐어요. 전쟁이 이 회사들한테 뭔지 아십니까?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LB 시스템즈를 보겠습니다. 2026년 연초 대비 주가 51% 상승. 이스라엘 방위군 드론의 85%를 공급하는 업체예요. 헤르메스 900 드론이 핵심 자산이고요. 2025년 말 수주 잔고가 얼마냐면요. 281억 달러. 전년 226억 달러에서 24% 증가한 건데요. 소름 돋는 건 이 주문의 72%가 이스라엘 밖에서 왔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드론을 사러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으로 가봅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쟁 발발 직후 하루 만에 25% 급등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루에 25%요. 장중 최고 147만 9천 원. 52주 신고가 LIG 넥스원 30%, 빅텍 30%, 퍼스텍 19%. 방산주 전체가 불이 붙은 거예요. 하나그룹은 HD 현대를 제치고 시가총액 5위에 올라선 거예요. 전쟁 특수가 코스피까지 흔든 겁니다. 숫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미국 상위 5개 방산 기업의 수주 잔고를 합치면 7,500억 달러를 넘습니다. 록히드 마틴 1,790억 달러, RTX 2,510억 달러. 이게 얼마냐면요. RTX 수주 잔고 하나만으로 뉴질랜드 연간 GDP를 넘어서는 겁니다. 무기 회사 하나가 나라 하나보다 큰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국가도 기업도 돈을 벌었다. 그런데 그래서 뭐?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기서부터 분노하셔도 됩니다. 전쟁을 결정한 사람들이 돈도 벌고 있다면 다시 처음에 그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뉴욕 시간 오전 6시 49분에서 6시 50분 사이.
트럼프가 이란 공격 중단을 발표하기 15분 전이에요. S&P 500 선물 15억 달러 매수, 원유 선물 1억 9,200만 달러 매도, 6,200건의 선물 계약이 1분 만에 체결됐어요. 평소에는 700건입니다. 9배요. 새벽에요. 발표가 나온 뒤 주식은 폭등하고 유가는 급락해요. 15분 전에 포지션을 잡은 사람은 주식에서도 원유에서도 양방향에서 수익을 낸 겁니다. 완벽한 배팅이에요. 너무 완벽한.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물었어요. 이것이 트럼프 본인의 내부자 거래인가, 가족의 것인가, 백악관 스태프의 것인가,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정신이 나갈 정도의 부패입니다. 백악관 대변인 쿠시 데사이의 답변이요. 백악관은 어떤 행정부 관계자도 내부 정보로 불법 수익을 올리는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SEC도 CFTC도 어떤 수사기관도 조사를 시작했다는 발표가 없었어요. 아무도요. 롤링스톤은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시장감시기구가 이란 내부자 거래 의혹 앞에서 드러누웠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황 데이터가 공개돼 있고 여러 주요 언론이 보도했어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다음.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 이건 진짜 어이가 없어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입니다. 헤그세스의 모건 스탠리 브로커가 전쟁 직전에 블랙록의 iShares 국방산업 액티브 ETF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시도했어요. 이 ETF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RTX,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팔란티어, 전부 전쟁의 직접 수혜 기업들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국방장관의 브로커가 국방장관이 추진하는 전쟁으로 수혜를 받을 ETF에 투자를 시도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투자는 실행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해당 ETF가 모건 스탠리 플랫폼에서 아직 매수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술적 제약 때문이지 윤리적 판단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양심이 막은 게라 시스템이 막은 겁니다. 펜타곤 대변인 슌 파넬은 완전히 허위이고 조작된 보도라고 부인했어요. 하지만 FT는 기사를 철회하지 않았고 CNBC, 알자지라, 예루살렘 포스트, 뉴리퍼블릭이 후속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본인의 재산을 보겠습니다. 포브스 기준이에요. 트럼프의 순자산. 2024년 약 43억 달러. 2025년 약 73억 달러. 70% 증가입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요. 대통령을 하면서 재산이 70% 느는 거예요. 이 증가분의 핵심 동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암호화폐. 트럼프 가족이 운영하는 World Liberty Financial에서만 12억 달러 이상을 현금화했어요. 트럼프 민코인 거래 수수료에서 추가로 3억 2천만 달러. 합치면 약 15억 달러입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한화로 2조 원이 넘어요. 근데요, 트럼프 토큰 자체는 최고점 대비 93% 폭락했어요. 멜라니아도 최고점 대비 99% 하락. 시가총액이 17억 3천만 달러에서 1억 6,400만 달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누가 돈을 벌고 누가 돈을 잃었는지 보이시죠? 코인을 발행한 쪽은 15억 달러를 챙겼고 코인을 산 개인 투자자들의 지갑이 녹아내린 거예요.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둘째, 중동 부동산 라이선스. 이게 진짜 소름 돋아요. 포브스에 따르면 걸프 국가의 부동산 라이선스 수익이 전년 대비 580% 급증했습니다. 580%요. 사우디 부동산 개발사 다르 알 아르칸으로부터만 2024년에 2,190만 달러의 라이선스 비용을 받았어요. UAE 수입은 2023년 270만 달러에서 2024년 2,700만 달러로 10배 뛰었고요. 에릭 트럼프는 사우디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마케팅하고 있어요. 이 문장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미국 대통령이 중동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같은 대통령의 가족이 같은 중동에서 100억 달러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게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현실인 겁니다. 한 문장이에요. IB타임스 헤드라인 보세요. 트럼프 재산 취임 후 27% 증가. 미국인들은 식료품비, 에너지비, 보험료 상승에 시달리는 중. 셋째, 사위 제러드 쿠시너. 2025년 9월 포브스 기준 순자산 10억 달러를 넘기며 억만장자 클럽에 합류했어요. 2021년 백악관을 떠나면서 세운 사모펀드 어피니티 파트너스의 운용자산은 62억 달러로 불어났고요. 이 돈의 출처가 핵심이에요. 카타르 국부펀드와 UAE 정부 연계투자사 루네이트가 1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어피니티 파트너스의 전체 자금 46억 달러 중 거의 대부분이 사우디, UAE, 카타르에서 온 거예요. 전부 중동 돈이에요. 자, 그리고 시간 순서를 봅시다. 2024년 12월 UAE와 카타르가 쿠시너 펀드에 15억 달러를 추가 투자합니다. 그 후 미국 정부가 UAE에 대한 AI 칩 수출 제한을 해제해요. 쿠시너 본인은 팟캐스트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해 충돌을 사전에 피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추가 자본을 모집하지 않겠다. 공식적으로 두 사건은 무관합니다. 하지만 시간의 순서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 2025년 말 기준 순자산 약 6,380억에서 7,260억 달러. 블룸버그와 포브스의 추산 차이예요. 2026년 2월에는 8,500억 달러를 넘어 인류 역사상 최초로
8천억 달러 벽을 깬 인물이 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요. 이 상승의 핵심은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이에요. 두 회사의 합산 가치가 1조 2,500억 달러로 평가됐거든요. 이게 얼마냐면요. 2025년 한 해 자산 증가분만 2,150억 달러예요. 1년에요. 머스크는 전쟁을 결정하는 직접적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도구를 통해 연방정부에 깊이 개입해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입니다. 스페이스X의 군사위성 계약과 스타링크의 전장 통신망 역할까지 고려하면 전쟁의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의 소유자이기도 한 거예요. 미사일이 날아가려면 위성이 필요하고 그 위성은 머스크 거잖아요. 자, 한 발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보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어요. 유가가 63% 폭등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자금을 다시 충당하게 됐고 미국 셰일 업체들은 630억 달러 추가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사우디는 유일한 우회 파이프라인으로 경쟁 없이 석유를 내보내고 중국은 위안화 결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방산 기업들은 역대급 수주 잔고를 기록 중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루 만에 25% 올랐습니다. 전쟁을 결정한 대통령의 재산은 70% 늘었어요. 그의 사위는 억만장자가 됐고요. 국방장관의 브로커는 방산 ETF에 투자하려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표 15분 전에 15억 달러 규모의 선물 거래가 체결됐고요.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NPR, 파이낸셜 타임스, 포브스, CNBC, 블룸버그가 보도한 팩트들이에요. 음모론은 증거가 없는 주장이잖아요. 여기엔 증거가 있고 없는 건 수사뿐입니다. 역사를 한번 돌아봅시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부시 행정부의 부통령 딕 체니는 할리버튼의 전 CEO였어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회사를 이끌었고 퇴직할 때 3,600만 달러의 퇴직 패키지를 받았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뒤 할리버튼은 395억 달러의 이라크 관련 정부 계약을 수주했어요. 수의 계약으로요. 이게 얼마냐면요. 펜타곤 자체 감사팀이 한 건의 업무 지시서에서만 1억 840만 달러의 과다 청구를 적발한 겁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말했어요.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이익 충돌은 없다. 합법적인 사업 관행이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인 겁니다. 전쟁의 경제학에서 가장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이 계속될 때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것. 전쟁의 비용은 세금과 물가로 시민에게 전가되고 수익은 소수에게 집중돼요. 총알값은 국민이 내고 이익은 방산주주가 가져갑니다. 유가 상승분은 셰일 CEO의 보너스가 되고 시민은 주유소에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있어요. 수익성이 있으니까요. TQQQ를 하고 계신 분들, 나스닥이 오르고 내리는 게 실적이나 기술 혁신 때문만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보신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트럼프가 트루트 소셜에 한 줄 올리면 15분 안에 수십억 달러가 움직여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느냐 닫히느냐에 따라 유가가 63% 진동하고 그 충격파가 나스닥을 흔듭니다. 여러분의 TQQQ를 움직이는 건 실적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결정이 여러분의 주가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TQQQ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뒷이야기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 눌러두세요. TQQQ 연구소였습니다.